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24권. 천벌받을 놈들, 내 딸을 와 잡아가노? 어디로 끌고 가노 말이다. 우리말을 버리고 일본말을 하라고? 연철의 죽음은 가족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연철 아버지 들었는겨? 저 아랫마을의 만수하고 윗마을의 갑태가 학도병으로 잡히갔답니다. 죽일 놈들, 지그가 전쟁하는데 와 우리나라 아들을 잡아가노 말이다. 이번에도 이동일 그 자식이 앞장서가 아들을 다 잡아갔다 안 옵니까? 그러고 연철이가 댕기던 학교에 강선상 아니십니까? 연철이가 존경한다 카메 맨날 따라댕기던 그 강선상 말입니다. 그 강선상이 일본 놈들한테 갑자기 뭘 받아 처먹었는지 학도병에 지원하라 하면서 순진한 아들을 꼬신다 갑디다. 그런 일본 납잡이 자식들부터 저쪽이 뿌야 된다. 아이고, 우리 연철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있을 끼다. 그나저나 패는 안 골아야 될 낀데. 그 무렵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대한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았듯 힘이 센 나라들이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이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 그에 맞서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제도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한 것입니다. 안 된다 이놈들아. 그거는 제기란 말이다. 일본이 승리해야 너희도 살 수 있다는 걸 모르나?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제기로 쓰이는 놋그릇과 놋수저는 물론 놋요강까지 몽땅 가져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창씨개명입니다. 학교에서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을 노골적으로 괴롭혔고 일본말을 쓰도록 강요했죠. 연분도 이제 미치코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다행히 학교에는 우리말을 쓰게 하는 선생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민석 선생님입니다. 김민석 선생님은 순사들 몰래 우리말로 수업을 했습니다. 일제는 우리들에게 강제로 일본말을 가르치는 등 철저한 식민지 교육을 시키고 있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요, 그나마 일본이 아무리 우리를 지배하려 해도 우리만 강하게 버티면 저놈들도 얻지 못할 게라는 말씀입니까? 그래, 연분이 말이 맞다. 때가 되면 3.1운동처럼 또 한 번 일어나야지. 3.1운동이라고 예? 그래, 3.1운동이 뭐냐 하면 선생님요, 제가 3.1운동이 뭔지 압니다. 그래? 그러면 끝순이 네가 한번 말해보렴. 그러니까 3.1운동 그게 뭐냐 하면 1919년에 유관순 언니가 아우네 장터에서 태극기 들고 대항 독립 만세 하면서 외쳤는데, 그러니까 외쳤는데 가시나 그래서 어째 됐는데 퍼뜩 말해봐라. 그만 됐다. 자, 끝순이한테 박수. 끝순이가 자리에 앉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1919년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우리 대한이 독립국임을 만방에 알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단다.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유관순과 같은 학생은 물론 상인과 노동자들까지 참여하면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지. 그때 갑자기 교실로 순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 새끼를 끌고 가! 순사들은 김민석 선생님을 끌고 갔습니다.
얘들아, 아는 것이 힘이야.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서 힘을 길러야 해. 3.1운동의 정신을 잊지 마라. 다음 날 학교에는 새로운 일본인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는 허리에 칼을 차고 수업을 했습니다. 일제는 지배자로서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면 전교생이 일장기에 경례를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역사와 지리도 배워야 했습니다. 연부는 학교가 감옥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일본말을 쓰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한 사람인데 와 우리가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 역사까지 알아야 하노. 우리말을 쓰고 싶은데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절망에 빠진 소녀들. 위안부란 무엇일까? 수업이 끝난 후 연부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사들이 연분과 친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얼른 트럭에 타라.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겁이 난 아이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사들이 아이들을 잡아 트럭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와 이랍니까? 노소 싫습니다. 안탈랍니다. 노소 집으로 보내주이소. 그래. 이걸로 집에 데려다 준다니까. 싫습니다. 우리는 걸어갈랍니다. 그러자 순사가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뒤늦게 총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또 무슨 짓을 하는 게고! 연분을 비롯한 아이들이 트럭에 잡혀있는 것을 본 연철 아버지는 지게 작대기를 든 채 절뚝거리며 순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들! 어서 내 딸을 못 내놓나!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순사들한테 덤볐습니다. 이 젖생증들! 맞들하고 있어! 다 죽여버려! 연철 아버지는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끝순 아버지도 달래 어머니도 나미 할머니도 어서 출발해! 그렇게 우리의 꽃다운 소녀들이 트럭에 실린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내려! 여기가 너희가 일할 곳이다! 여기가 어디라 얘? 대일본 제국 군인들을 위한 위안소야. 너희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위해 몸바쳐 일해야 해.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관리사가 시키는 대로 군대의 앞마당에서 풀도 뽑고 마당을 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일본 군인이 연분이 머무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처럼 연분을 겁탈했습니다. 겁탈이란 일본 군인들이 여자들의 성을 짓밟으며 그 자리에서 성폭력을 가한 것을 말합니다. 연분만 당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끌려온 소녀들 모두 그 자리에서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소녀들은 낡은 침대 하나만 덩그라니 놓여있는 조그만 방에서 날마다 수십 명이나 되는 군인들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일제는 매일 20명에서 30명의 군인들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차례로 들여보냈습니다. 이것이 위안부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고통스럽고 무서워 고개조차 똑바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연부는 하루빨리 이 지옥 같은 위안부 생활에서 벗어나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간 틈에 위안부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군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우린 인생을 망쳤어. 일본 군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야.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을 먹으면 곧바로 군인들이 방에 들어오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난 군인들이 불개미 같아. 수천 수만 마리의 불개미들이 내 몸에 기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 우린 살아갈 희망이 없어. 맞아.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죽을 때 죽더라도 고향에 있는 어머니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 누군가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자 그 자리는 이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의 성폭력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위안부 여성들은 용기를 내어 군인들에 맞서보려고 했지만 힘없는 그녀들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반항하다가 군인들에게 옷을 찢기고 맞기도 했습니다. 몇몇 여자들은 맞아서 고막이 터지기도 하고 다리를 절기도 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해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위안부 여성 2명이 위안소를 탈출해 도망가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위안소를 지키는 군인이 관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자년들을 기둥에 묶어라. 군인들은 모든 위안부 여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둥에 묶인 2 여자를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죽는 거다. 죽고 싶으면 얼마든지 도망쳐라.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연부는 자기도 모르게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채찍에 휘둘리는 그녀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너그 일본 놈의 노예가 아니다. 너그 일본 놈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 아니란 말이다. 입 닥쳐라. 일본 군인이 연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2년도 묶어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아니 2년이 그래도 입을 놀려? 이번에는 총부리로 연분의 배를 사정없이 내리찍었습니다. 연분은 2 팔로 배를 감싸고 싶었지만 이미 2 팔은 묶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연분의 2 다리 사이로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록 누구의 아이인지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몇 번이고 양잿물을 마시고 지워버리려 하였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던 지난 몇 달을 함께 해온 생명이 그렇게 위안소 마당을 차갑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24권의 모든 챕터가 끝났습니다.